이번 영상에서는 행렬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2 곱하기 2, 3 곱하기 3 행렬식을 계산할 줄만 알면 된다 라는 사람은 2번까지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행렬식이라는 것을 왜 배우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나눗셈을 배울 차례인데 갑자기 행렬식을 설명하겠다고 하잖아요. 나눗셈은 역수를 곱하는 것이고요. 행렬에서도 역행렬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겁니다. 이때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판별해주는 식이 바로 행렬식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벡터의 외적을 정의할 때, 또 6강에서 배울 고유값을 구할 때 등등 여러 상황에서 행렬식은 유용하게 쓰이고요. 이 행렬식이라는 것은 기하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행렬식이라는 개념은요, 정사각 행렬에서만 정의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기호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절대값 기호처럼 쓰게 됩니다. 이 DET라는 건요, 행렬식을 영어로 디터미넌트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앞자 세 글자를 따서 DETA 이렇게 쓰게 됩니다. 첫 번째로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 공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렬 A가 ABCD로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주어졌을 때 행렬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기호 표현 아까 좀 전에 봤듯이 DETA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행렬에서 괄호 대신에 이렇게 절대값 기호처럼 쓰게 되면 행렬식이라고 말을 했었죠. 자, AD-이 공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결국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는 겁니다. 첫 번째로 AD 그리고 마이너스 BC, 이렇게 행렬식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 2, 3, 4라는 행렬의 행렬식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로 두 대각선을 먼저 곱해요. 1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3. 그래서 계산하면 4 빼기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2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우선 고등학생이 만약에 고급 수학 1을 공부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렬식을 그냥 단순히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아야 된다면 제가 지금 소개하는 첫 번째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시는 게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렬을 그대로 써줄 거예요. 다시 한번 행렬을 그대로 써줄 거예요. 1, 2, 3, 4, 5, 6, 2, 3, 5. 이 상황에서 1열과 2열을 오른쪽에다 한 번 더 써줍니다. 그럼 1열을 쓰면 1, 4, 2, 2열을 쓰면 2, 5, 3이 되죠. 그 후에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대각선을 곱할 겁니다. 어떻게 곱할 거냐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대각선 1, 5, 5, 2, 6, 2, 3, 4, 3을 곱해서 다 더해 줄 거예요. 써볼게요. 1, 5, 5, 2, 6, 2, 3, 4, 3 이렇게 다 더해 줄 거고요. 왼쪽으로 내려가는 대각선을 그어서 그걸 다 빼줄 겁니다. 그러면 3, 5, 2, 1, 6, 3, 2, 4, 5 이렇게 되겠죠. 써볼게요. 3, 5, 2 빼기 1, 6, 3 빼기 2, 4, 5 이렇게 계산하면 행렬식이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예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행렬 어떻게 부르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런 행렬을 대각행렬이라고 했는데, 대각행렬의 행렬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0, 0, 0, 5, 0, 0, 0, 4 행렬을 써준 다음에 1열과 2열을 다시 한번 써주라고 했죠. 그러면 2, 0, 0, 0, 5, 0 이렇게 써준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 3개를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4 더하기 0 곱하기 0 곱하기 0이고요. 이번에도 0 곱하기 0 곱하기 0이니까 더 이상 더해줄 게 없겠죠. 그러면 이 덧셈은 지우고, 이번에는 오른쪽 밑으로 향하는 대각선을 빼줄 겁니다. 그러면 0, 5, 0이니까 또 0이 되고요. 2, 0, 0이니까 0이 되고, 0, 0, 4니까 또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각행렬, 그냥 이게 행렬식이네요. 즉 이렇게 대각행렬이 주어졌을 때 대각행렬의 행렬식은 2 곱하기 5 곱하기 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각성분끼리 다 곱하면 그게 바로 행렬식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단위행렬의 행렬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대각성분이 다 1이니까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두 번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고급 수학 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 방식인데요. 계산을 목적으로 한다면 첫 번째 계산법만 기억해서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게 낫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개를 다 기억해서 그때그때 편한 거를 써도 되겠죠. 지금부터 일반적인 행렬식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넘어서 4 곱하기 4, 5 곱하기 5 행렬의 행렬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계산하는 공식을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두 번째 계산 방법이 있었죠. 그 두 번째 계산 방법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계산법 두 번째 계산법의 설명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식 있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공식에서 이 행렬식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렬식은 도대체 어떤 행렬의 행렬식이냐라는 걸 좀 관찰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행렬식 옆에 A11이라는 성분이 나와 있죠. 이 행렬식은요, 이렇게 계산됩니다. A11이라는 성분이 주어졌을 때 A11을 포함하는 행과 열을 지워요. 그랬을 때 남는 행렬이 바로 이 행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렬식 공식이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일단 A11을 곱하게 되면 A11 옆에다가는 A11을 포함하는 행과 열을 지운 행렬, 그 행렬의 행렬식을 곱해 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관찰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만약 그 두 번째 식에서는 이번에는 A12에다가 어떤 행렬의 행렬식을 곱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A12라는 성분에다가 A12라는 성분을 포함하는 행과 열을 지운 행렬, 그게 바로 요 행렬이 되는 거고, 그 행렬식을 곱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값도 한번 다른 색으로 관찰을 해볼게요. 자, 초록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A13이라는 성분이 있죠. 그럼 A13이라는 성분은 여기 있어요. 거기다가 A13을 포함하고 있는 행과 열을 지운 행렬, 이 바로 요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 행렬의 행렬식을 곱해주면 이제 그 행렬식 공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교과서에서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 행렬식을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A11이라는 건 결국 1행 1열을 지운 행렬의 행렬식, 그렇게 되는 거고요. A12라는 거는 1행과 2열을 지운 행렬의 행렬식, 그리고 A13이라는 건 1행과 3열을 지운 행렬의 행렬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는 소행렬식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간단하게 마이너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행렬식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조금 거슬리거든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썼습니다. 이 부호가 조금 독특해요. 그냥 단순하게 가운데 것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행렬식에서는 이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까지도 나타내 그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 부호는요, 사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첫 번째 부호는 어떻게 결정된 거냐면요,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부분을 잘 보세요. 노란색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준지가 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A11일 때는 마이너스 1에다가 1 더하기 1을 지수에다가 써요. A12를 성분을 쓸 때는 1 더하기 2를 쓰고요. A13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3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노란색 부분이 제일 왼쪽에 있는 노란색은 1이 되고요. 두 번째 노란색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세 번째 노란색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호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공식의 의미인데, 이 특징만 잘 알고 계시면 행렬식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공식은 첫 번째 행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기억한 채로 한번 다른 방식으로 행렬식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우선 행렬식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행이나 마음에 드는 열 한 가지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공식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번째 행을 선택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공식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AE1이라는 성분을 써주고요. 제가 부호 결정을 하고 있죠. 부호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행열식을 써요. AE1 가지고 지금 했으니까 AE2 가지고도 똑같은 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AE2라고 쓴 다음에 부호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소행열식을 곱해준다. 더하기 A23 가지고도 똑같은 걸 합니다. 그럼 A23을 하고요. 쓰고요. 부호를 결정하고요. 소행열식을 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행열식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행열을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열이 매력적이에요. 3열이 굉장히 간단해, 비교적. 그럼 이제 3열을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A13 쓰고요. 부호 결정하고요. 1 더하기 3이죠. 그 다음에 소행열식 곱합니다. 더하기 A23 쓰고요. 부호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소행열식을 곱합니다. 마지막 A33 쓰고요. 부호 결정하고요. 소행열식을 곱합니다. 두 가지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행렬의 행렬식, 이 행렬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이 두 번째 행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두 번째 행이 매력적인데 선생님 왜 매력적입니까? 첫 번째 성분과 세 번째 성분이 둘 다 0이에요. 그 말은 0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행렬식에서 공식을 만들 때 성분 곱하기 부호 곱하기 소행렬식을 곱하잖아요. 근데 성분이 0이면 그냥 그게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0을 최대한 많이 포함하고 있는 행 또는 열을 선택해 주는 게 행렬식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행을 선택하면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0 곱하기 부호 곱하기 소행열식인데 0이 이미 나오는 순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5 곱하기 부호. 지금 5는 2행 2열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2행과 2열을 지운 소행열식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분은 또 0이니까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이 사라져 버리겠다라는 거고요. 계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5 곱하기 마이너스 1에 2 더하기 2니까 1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A2라는 소행열식, 이 소행열식은 2행과 2열을 지운 행렬의 행열식이기 때문에 한번 기호로 써보면 1, 7, 11, 4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5 곱하기 2 곱하기 2 행렬의 행열식은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대각선 2개 곱해서 4 빼기 77. 즉 마이너스 5 곱하기 73. 그래서 마이너스 365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지금 딱 보는 순간 이제 여러분이 좀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런 행이 있어요. 요런 행이 있으면 그냥 답이 0이라는 게 바로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3행을 고른 상태에서 3행 가지고 공식을 만들게 되면 성분이 다 0이기 때문에 싹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행렬식의 값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질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전치 행렬의 행렬식과 원래 행렬의 행렬식이 같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성질은요. 두 개를 곱한 행렬의 행렬식은 각각의 행렬식을 곱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좀 직관적이지 않은데 굉장히 매력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곱한 행렬의 행렬식은 각각의 행렬식을 곱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조금만 더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행렬식을 곱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제가 써도 상관이 없죠. 이 행렬식은 그냥 수잖아요. 그죠? 실수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실수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실수니까. 자, 근데 이렇게 행렬식 B랑 행렬식 A를 곱한 거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성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왜 이렇게 감동을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AB랑 BA가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지난 영상에서. 행렬에서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행렬식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계산 결과의 행렬은 다를지 몰라도 행렬식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선 화면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이 바로 기본 행렬산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면 이런 게 그냥 기본 행렬산이다 라고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지금부터 해볼 거는 이러한 기본 행렬산으로 행렬을 바꾸어 줬을 때 행렬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두 행을 서로 교환한대요. 두 행을 서로 교환하면 행렬식은요, 부호만 바뀌어요. 이게 알려져 있고요. 자, 한 행의 모든 성분의 상수 k를 곱한대요.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행의 모든 성분의 상수 k를 곱하면 그냥 원래 있던 행렬의 행렬식에다가 k를 곱한 것과 같다. 참고로 한 행이라고 했지만 열이라고 바꿔도 똑같이 성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 행에 다른 행의 상수배를 더하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는 행렬식의 부호가 변화가 없다. 그대로다. 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행렬산을 했을 때 행렬식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걸 그냥 좀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행렬에다가 세배를 한 이 실수배를 했을 때 행렬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실수배는 어떤 뜻이죠? 그렇죠. 모든 성분에 다 세배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행에다 다 세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성질에서 봤듯이 한 행에다가만 예를 들어서 세배를 해주면 행렬식이 세배가 돼요. 그러면 행마다 세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3을 여러 번 곱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식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n이라는 건 a가 n차 정사각 행렬일 때. 그러니까 만약에 2 곱하기 2행렬, 즉 2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행이 2개니까 3이 2번, 즉 3의 제곱이 곱해지는 거고요. 3차 정사각 행렬이면 행이 3개니까 3이 3번 곱해진다. 즉 3의 세제곱이 곱해진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기본 행렬산을 했을 때 행렬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그 성질을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서 예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1행과 1열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 행렬산이라는 건 세 번째 기본 행렬산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 행의 상수배를 내서 다른 행에다가 더해준다. 저는 어떤 상수배를 할 거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행렬식이 어떻게, 그 행렬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행은 그대로 남고요. 두 번째 행에다가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1배를 곱해서 더해주기 때문에 여기가 0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5, 1, 2 그대로 있는 건데, 이렇게 기본 행렬산을 하더라도 행렬식은 변함이 없다라는 게 바로 세 번째 성질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아까 전에 다뤘던 예제죠? 요게 매력적이죠? 이행 다 0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행렬식을 계산하면 결국 답은 0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행이 서로 같은 행렬의 행렬식은 0이구나 라는 성질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바꿔서 뭐 두 열이 서로 같은 행렬의 행렬식도 역시나 0이 됩니다. 전체 행렬하면 되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행렬식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 곱하기 2 행렬식의 기하학적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A, B라는 점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C, D라는 점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한 이 두 개를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그럼 제가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은 결국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다. 물론 행렬식이라는 건 계산했을 때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행렬식은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플러스 마이너스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면, 이거는 이제 벡터를 조금 공부해 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그 행을 벡터로 보는 거예요. A, B라는 벡터로 보고요, C, D라는 벡터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두 벡터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 B를 제가 벡터 U라고 표현하고요, C, D라는 거를 벡터 V라고 표현했을 때 U라는 벡터랑 V라는 벡터로 만들어지는 그 평행사변형,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바로 행렬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가장 윗줄에 있는 이 행 벡터를 U라고 할 거고요, 행 각각을 벡터로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행렬식이라는 거는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돼요. 평행 육면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평행 육면체냐면 이 UVW로 만들어지는 평행 육면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벡터를 u, 이 벡터를 뭐 v, 그 다음에 이러한 벡터를 뭐 w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벡터 3개를 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그렸죠? 그러니까 u, v, w 행 벡터를 각각 벡터로 봤을 때 이 3개의 벡터로 만들어지는 평행 육면체, 그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렬식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행렬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행렬로 연립1차 방정식 풀기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